안녕하십니까. 에스파이프스 인성과 핵심 가치 덕목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맡게 된 사회복지학부 20학번 강태영이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몸이 좋지 않아서 혹시 발음이 꼬이거나 아니면 목소리가 조금 안 좋더라도 양해 부탁드리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인성은 조직화된 행동의 종합적인 그림이다. 즉, 인성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사고하고 실행하는 그런 모든 행위라는 것이며, 이 행위는 핵심 가치 덕목으로 조직화하여 만들어진 그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인성의 8가지 핵심 가치 덕목인 책임, 정직, 예와 효, 존중, 배려, 소통, 협동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인성 덕목의 첫 번째, 책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책임은 사회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위치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고 내 위치가 무엇인지, 즉 나의 소임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인식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의 분류에는 도덕적 책임, 법률적 책임, 업무상 책임이 있습니다. 도덕적 책임은 개인이 자신의 소임을 다하여야 하는 일반적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삶의 주체가 되는 주체자가 사회 규범 속에서 이와 같은 행위를 행하는 경우에 저 사람은 도덕적인 책임을 다하였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적 책임은 말 그대로 내가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것을 위배한 경우에 나에게 따라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법적인 강제력으로 개인에게 책임을 부과하게 되어 있으므로 도덕적 책임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무상 책임입니다. 업무상 책임은 우리가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임입니다. 말 그대로 나에게 주어진 업무를 끝까지 이행하는 것입니다. 이는 도덕적 책임 또는 법률적 책임을 동반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사실 법률적 책임, 업무상 책임 같은 모든 책임에는 도덕적 책임을 전제로 깔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직입니다. 정직은 마음속에 거짓이나 꾸밈이 없이 바르고 고진 것을 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더 집중해야 할 것은 정직과 대조되는 부정직입니다. 말 그대로 정직하지 않은 것, 정직하지 않은 생각 또는 정직하지 않은 행위 등을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는 부정직에 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까? 그리고 왜 우리는 정직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 기회를 통해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같은 학우들에게 이와 같은 2가지의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다음은 효와 예입니다. 우리가 친구, 교수님, 동네 세탁소집 아저씨,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등등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우리 집 아래층에 사는 강아지, 우리 집 화단에 핀 개나리꽃과 같은 지구상의 이 모든 것에 예를 갖추어 행동한다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하고, 또 나를 이 세상에 살 수 있게 해주신 우리 부모님, 또 그 부모님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조부모님과 그 조상들에게 감사함을 평소에 항상 표시하는 것이 바로 아까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예, 그리고 이것이 효입니다. 이 예와 효는
우리 사회 속에 아직까지 영향을 미치는 유교 사상에서도 그렇고요. 실제로도 매우 중요하고 없어서는 안 될 것이며, 또 다른 6가지의 인성가치 덕목들의 가장 근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5번째 인성 덕목, 존중입니다. 존중은 나 자신을 포함한 모든 것들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행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존중은 자아 존중, 타인 존중, 생명 및 환경 존중으로 나누어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마음속에 지니고 있어야 할 것은요. 첫 번째, 자아, 그러니까 나 스스로를 존중할 줄 아는 사람이 타인을 존중할 줄 알 것이고, 둘째, 본인이 타인에게서 존중받으려면 내가 먼저 타인을 존중해야 함. 그리고 또 그것을 아는 이들이 내가 살고 있는 사회를, 내가 살고 있는 주변 환경을, 내 주변의 자연을 존중하고 진정으로 아낄 줄 안다는 것입니다. 배려입니다. 배려는요, 타인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저 사람을 이해하고 저 사람을 위해주는 것도 일종의 배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배려는 상호 간의 의존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존중과 같이 내가 저 사람, 남을 배려할 줄 알아야 저 사람도 나를 배려해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존중과 배려는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바늘과 실 같은 존재이기도 합니다. 7번째, 소통입니다. 소통은 다수 간에 일어나는 상호교류, 그러니까 2명 이상의 사람들, 나와 상대방 사이에서 일어나는 상호적인 교류를 소통이라고 한다는 것이죠. 또 소통은 올바른 소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올바른 소통에는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나의 생각이나 느낌을 언어나 또는 손짓, 발짓 같은 비언어적 방법을 통해서 상대방이 진정으로 이해하고 진정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내가 제대로 전달하는 것과, 또 내가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함으로써 상대방과 나 사이에 공감적인 상호작용이 일어나게 하는 것, 이 2가지가 올바른 소통의 2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협동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 같이 걷고 같이 뛰고 같이 움직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성에 대한 발표를 위해서 사회성 팀의 팀원들이 3, 4, 5 모여서 서로 자료 조사를 하고 공유하고 발표 대본을 쓰고, 또 서로의 자료에 대해서 피드백하고 보완하는 그런 과정, 이런 모든 행위가 협동이라고 한다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인성의 핵심 가치 덕목 8가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성은 통전적이고 개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얘기해서 소통, 협동, 배려 같이 하나하나 따로따로 안으로 깊숙하게 파고들 때 그 모든 것이 서로 이어져 있고 하나라도 빠지면 바퀴가 굴러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하려면 이 모든 8가지의 핵심 가치 덕목을 같이 고려하면서 이해를 해야, 그래야 내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제대로 습득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혼자 사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하죠. 타인과 같이 더불어가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은 이 인성은 대인관계 능력이라는 것이죠. 지금 화면에서 볼 수 있는 그 한자는 자신을 뜻하는 나, 아자라는 한자입니다. 저는 이 인성 그리고 대인관계 능력이라고 일컫는 것을 조금 더 키우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려면 사실 이 모든 것은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요. 나 자신을 제대로 분석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어야 조금 더 키울 수 있고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강태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성 8가지 발표 잘 해주셨습니다. 8가지 가치에 대해서 수업 내용을 잘 듣고 이해를 잘해서 발표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건 이게 혼자서 다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혼자서 이렇게 숙제하고 하기가 쉽지 않았을 텐데 참 잘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인성 8가지 가치에 대한 개념을 쉽게 잘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렇게 잘 흐름에 쫓아갈 수 있도록 그 흐름을 잘 전개해 주셨다. 그리고 혼자서 이걸 다 했다. 예. 태영이 학생 제가 이제 WL에서도 만나서 이렇게 봤지만 참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아마 좀 본인한테는 힘들었어도 본인 역량은 많이 개발됐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다면 PPT를 좀 어두운 색을 쓰셨어요. 이제 보통 이제 대면 수업할 때는 이제 주로 낮에 하다 보니까 낮에 하는 수업은 이렇게 어두운 PPT가 잘 보일 수 있지, 선명하게. 근데 지금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러면 좀 어두워 보이죠. 그래서 좀 밝은 이미지의 심플한 것이 좋아요. 특히 이제 우리는 인성이니까 좀 더 밝은 이미지가 좋죠. 좀 어떤 조는 아주 어린이 캐릭터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밝은 이미지면 훨씬 좋다. 심플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되게 심플하게 해주셨죠. 네, 그 심플한 거에 이미지만 조금 밝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좀 사례가 있었으면 더 사례 발표를 좀 해주시긴 해주셨는데 조금 약했어요. 근데 이제 이게 혼자 발표하다 보니까 그 영역에 대한 뭐 사례 발표나 이슈나 이런 거 하기에는 사실 어렵죠. 근데 이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발표를 하게 되면 그런 요소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PBL 수업이니까 실질적으로 프로젝트까지. 그래서 우리는 인성 8가지를 이렇게 실천하겠다. 근데 사실은 이 프로젝트가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학기 초에 제가 성찰일지랑 활동일지 2개를 하려고 그러다가 교양 과목인데 너무 부담스러운 것 같아서 성찰일지 하나만 받는 거거든요. 성찰일지가 내내 활동일지랑 개념이 좀 비슷해서. 근데 사실 활동일지는 그 이제 성찰일지에서 그렇게 한 걸 가지고 실질적으로 프로젝트를 이렇게 한다라는 거였었는데 그걸 제가 명확하게 선을 잘 못 그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번 혼돈도 있었고 또 저도 부담이 될 것 같아서 또 강조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성찰일지 가지고도 충분히 또 다 그 이해가 되고 지금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다 알 수 있으니까. 근데 단지 거기에 이제 요거를 어떻게 활동하겠다까지 들어가면 PBL 수업이 더 완벽해지겠죠. 그리고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긴 하는데 그래도 혼자서 이 정도 아마 전체적인 강의를 듣고 이렇게 이해해서 이렇게 작업에 올리기까지만 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을 거예요. 사실은 요 정도 PPT 작업도 쉬운 작업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심혈을 많이 기울였고 또 이런 거를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잘 만지는 것 같아요. 우리 태영하고가. 그래서 그나마 잘 해내셨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공지사항이 있는데 그 시험 과제 관련해서는 제가 2교시 때 이번 한 학기 거 그 수업 내용하고 시험 예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시험 예제는 전인성 그리고 인성 우리 각 영역별 쓰는 부분 그리고 인성 8가지 같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과제 관련해서 성김의 리더십에서 올려놨어요. 여러분들 그 저번에 자기 분석 아직 안 하신 분들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늘까지니까 꼭 자기 분석 좀 더 해주시고요. 그리고 설문지 있어요. 그리고 그 3M 내가 가족에서 그리고 동료 가운데 또 앞으로 한 기간 정도 봉사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 적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족 안에서는 뭐 설거지를 한다든가 아니면 이번 주 뭐 강아지 상책은 내가 책임진다든가 뭐 가족을 위해 전체 봉사할 수 있는 내가 섬길 수 있는 가족을 섬길 수 있는 미션들 뭐 진짜 요리 잘하는 사람들은 한 끼의 저녁을 내가 한번 준비해 보겠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죠. 여러분 알바 열심히 해서 부모님 저녁 식사 대접해 드리는 것도 가능할 것 같고 하여튼 뭐 그런 내용을 정해 주시고 두 번째 이제 학교 안에서 할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분 조별 활동을 해 보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조별 활동을 다음 학기는 이번 학기는 조별 활동에 이런 역할을 했는데 요게 좀 아쉬웠고 다음 학기 때는 진짜 조장이 돼보겠다. 다음 학기 어떻게 해보겠다. 좀 더 주도적으로 해보겠다. 이렇게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실천은 내가 이런 기관에 가서 봉사하고 싶다.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특히 우리 태영 학생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2교시 때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시험은 오픈으로 봅니다. 좀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았었는데 교수님들이 지금 강계 역량도 하고 과제도 하고 하는 게 많으니까 시험은 좀 부담 없이 보게 하자 해서 오픈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